오늘 광주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기승을 부렸지만 광주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액체 엔진 시험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3년 뒤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귀농 귀촌을 꿈꾸는 예비 농민들이 농사지을 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온라인 맞춤형 정보 제공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폐총으로 평가되는 해남 군곡리 폐총에서 중국, 일본 등과 해상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오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한때 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런 불안과 피해를 덜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지난주에 발표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는지 우종훈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광주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오전 한때 4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할 정도로 나빠진 대기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바깥 나들이를 삼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주 시민들의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우 나쁨 단계에서부터 실시하던 비상 저감 조치를 나쁨 수준인 50마이크로그램에서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량 이부제와 휴업을 권고하고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저감 조치를 나쁨 수준만 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진 오늘은 어땠을까요?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에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들이마셔야 하는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스크 같은 거 저희 같은 거 이제 주로 이걸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죠. 시에서 이런 발주처에서 주는 건 없죠.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차량 이부제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겠다던 광주시. 광주시청 주차장에 가봤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뭐 이부제로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말은 못했어요. 있었으면 우리가 다 통제를 하지. 광주시가 장담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에 광주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차량 이부제하고 그 공공기관 사업장 그 조업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제 이렇게 그 조치를 못 내려서 오늘은 그 부분이 시행이 안 됩니다. 미세먼지 걱정을 늘 끼고 살아야 하는 시민들은 건강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마음만 급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보다 세밀하고 피부에 와닿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액체 엔진 시험 발사체가 오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3년 뒤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의 의미와 향후 일정을 조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핵심은 75톤급 액체 엔진의 자체 개발과 제작입니다. 하지만 발사체 엔진은 물론 연료와 산화제 탱크, 터보펌프 등 모두 처음 만들어보는 부품들이어서 숱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고비였습니다. 발사체 기술의 확보는 우주 주권 국가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전 세계 우주 개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획득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험 발사체를 통해 누리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자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75톤급 엔진은 오늘 발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3단형으로 이번에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이 각각 1단에 4기, 2단에 1기가 들어가고 3단에는 7톤급 엔진이 장착됩니다. 때문에 우리 연구진들은 곧바로 1단용 엔진 4기를 묶는 클러스터링 작업과 2단용 진공 상태에서의 연소 시험, 그리고 발사체 조립과 발사대 건설에 나섭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 700km 상공에 띄우기 위해 오는 2021년 2차례 발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액체 엔진 자체 개발 성공을 계기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이은 달 탐사 계획은 물론 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통한 소형 로켓 개발에 주력해 세계 위성 발사 시장에도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귀농 귀촌을 꿈꾸는 예비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농지은행이 온라인을 통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 40살인 고재규 씨는 귀농 5년 차를 맞아 실력 있는 창업농으로 선정됐습니다. 작두콩과 여주 등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 유통까지 하는 농업법인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영 농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적당한 농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객지에서 이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아름으로 이렇게 농지를 이제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구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창업농을 준비하는 청년과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 등 예비 농업인들이 보다 손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농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농지를 사거나 임대하려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지 가격과 거래 정보, 항공사진 등 지역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농지를 찾고 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농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서 실제 계약 단계에만 농어촌 공사를 방문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최종 지원 결정이 돼서 계약이 되는 시점은 그때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방문하면 본인이 원하는 농지를 갖다가 구입이라든가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은 농어촌 공사를 방문해서 전문 상담원을 통해 농지은행 관련 업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폐총으로 평가되는 해남 군곡리 폐총에서 고대 유물들이 추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국, 일본 등과 해상을 통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출토되면서 학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한반도 서남의 모서리에 위치한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땅끝을 향하는 낮은 구릉에 거대한 폐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년 전 첫 발굴 이후 지금까지 수습된 유물은 1000여 점. 최근 6차 발굴에서 고대 한반도와 중국, 일본의 교류 사실을 입증하는 유물들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특히 뱃사람들이 동물뼈로 길흉 화복을 점치는 복골이 발견되면서 군곡리 폐총 주변이 고대 무역항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형태로 그 갈라진 걸 보고 기륭 화복을 점쳤는지는 확인을 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불러지졌던 흔적들이 확인된 걸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점을 치던 뼈이다. 현무암 흙이 포함된 토기 조각과 가마타가 발견되면서 고대 이곳에는 제주도와 교류하는 고대 토기 제조 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남 군곡리 폐총의 발굴지입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의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구슬과 용범이 동시에 발견돼 해상 세력을 통해 철기를 받아들인 해상 세력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철기 문화가 전달됐다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해를 통해서 철기 문화가 유입됐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과 해남군은 사적이 지정된 군곡리 폐총 일원 8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 보존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런 많은 유물들이 발견됐는지 또 그런 항이 있었는지 이런 거 중장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대 해상교류사와 생활사 연구를 위한 타임머신으로 불리는 군곡리 폐총의 추가 발굴과 보존,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성폭력과 성폭행을 정당화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988년 당시 보안사령부 문건에 따르면 당시 육군작전참모부장은 군인들이 여학생들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행위를 했을지 모르지만 강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 수뇌부가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성폭행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영석 최고위원은 전두환 씨가 5.18 당시 계엄군의 작전에 직접 책임자라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는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서둘러 위원을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5.18 이후 38년이 지났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지만원과 일베 등에 의해 광주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은 5.18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역 인근 철로에서 신호 제어 장치 도색 작업을 하던 67살 김모 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광주에서 출발해 용산으로 가는 새마을호 운행이 2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작업자들과 떨어져 선로 옆을 걷다 뒤에서 오는 열차를 보지 못하고 치였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양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과 유족 1명 등 5명의 원고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할머니들이 승소했던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 넘겨진 이래 3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에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흘간의 일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알고리즘 소사이어티를 주제로 한 이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현대와 미래사회 단면들을 미디어 작품을 통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포럼이 열리고 모레는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등 페스티벌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무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정기 여객기 노선이 개설됐습니다. 취향식을 가진 에어필립 50인승 여객기는 오늘 오후 1시 40분 무안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무안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여객기는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운항하고 걸리는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광주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5,738억 원이 증가한 5조 877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은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기반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